안녕하세요. 성령TV의 성령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에 주식 투자가 나을지 펀드 투자가 나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와 펀드 투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 투자는 직접 내가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운용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펀드는 투자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자 전문가가 아닌 내가 투자하는 게 운영을 잘할까요? 투자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가 투자하는 게 더 운영을 잘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펀드 매니저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은 8,900명 정도 되거든요. 물론 펀드 매니저 자격증 있는 사람은 그보다 많지만은 실제로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은 800명에서 900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런 사람보다는 잘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펀드 투자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은 보통 한 종목에서 5개 종목 정도 사죠. 내 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펀드는 보통 50에서 100 종목 이상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분산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위험이 줄어들겠죠. 운영 금액도 직접 자기가 주식 투자하는 경우에는 1억 미만이 대부분인데요. 펀드는 보통 수백억에서 많은 것은 수조 원의 규모로 운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장사를 100만 원 가지고 하는 게 더 잘하겠어요? 아니면 10억 정도 가지고 장사하는 게 더 잘하겠어요? 10억 정도 가진 사람이 더 장사를 잘하겠죠. 그런 것처럼 1억 미만의 소액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500억, 1000억, 1조 가지고 운용하는 펀드가 훨씬 더 안정적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 분석이나 주식 투자를 언제 들어가고 나오냐 이런 것을 투자자 자신이 직접 판단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면 나는 펀드 매니저한테 맡겨놓고 내 본업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본업도 열심히 할 수 있고 투자도 나보다 더 능력 있는 펀드 매니저한테 맡기니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리스크 면에서도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했을 경우에는 반토막 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폭의 손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30%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펀드는 종목 수가 보통 50개에서 1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크게 하락한 날에도 손해 1%, 2%, 많아야 3, 4%요 정도 수준입니다. 하루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하루 기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일반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펀드로 투자하는 게 손실 면에서 봤을 때는 손실폭이 훨씬 적습니다. 물론 상승할 때는 개별 주식보다 좀 적게 올라가는 부분이 단점일 수 있겠지만은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펀드가 더 수익률이 높은 경우가 많은 게 개별 주식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많이 깨졌기 때문에 원금까지 회복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원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펀드는 적게 깨지기 때문에 시장이 점점 상승 추세로 바뀌게 되면은 빨리 원금을 회복하고 수익 구간에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펀드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투자자의 마음 상태 면에서 봤을 때도 내가 직접 주식에 투자한다 했을 때는 매일매일 신경 써야 되죠. 심지어는 자기 일도 그만두고 매일 시세파만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펀드는 그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자기 본업에만 충실하면 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은 주식보다 펀드 투자 중심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투자 전문가이십니까? 투자 전문가이시면 열심히 주식에 집중 투자하셔도 되고요. 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그랬을 때는 펀드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펀드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좋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의 좋은 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펀드 투자 전문가가 투자를 해준다. 그러니까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이 운용을 해준다는 점이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점이고요. 두 번째, 소액 투자로 거액 투자 효과가 있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펀드 같은 경우는 50개에서 100개 종목 정도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투자할 때 50개, 100개 종목을 살 수는 없잖아요. 일단 자금도 부족하고 50개, 100개 되는 종목을 분석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샀다고 해도 그걸 샀다 팔았다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만 내도 50개, 100개 종목에 투자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죠.
그다음에 은행 예금에 비해서 수익성이 훨씬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투명합니다. 은행 예금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다 예금을 1억 넣어놨다고 하면은 그 1억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나한테 은행에서 가르쳐주지 않죠. 그 은행에서 그 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지 어디에 투자하는지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펀드는 내가 만약에 1억을 A라는 펀드에 넣었다고 하면은 그 펀드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얼만큼 투자되어 있고 LG전자에 얼만큼 투자되어 있고 국채에 얼만큼 투자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3개월에 한 번씩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투명하다.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평균 매입 단가 효과는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질 때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서 나중에 다시 상승할 때 빨리 원금 회복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장점이고요. 그다음 절세 효과.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합니다. 이런 점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죠. 원금 손실 가능하죠. 원금 손실 가능하니까 그럼 원금 손실되면 가만 놔둬야 되냐? 그게 아니죠. 원금 손실이 나고 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해서 그것을 그 펀드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면 펀드를 교체하면 되고 시장이 나빠서 그런다고 하면 오히려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떨어졌을 때 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점을 반대로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래 가격으로 매매가 된다.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2시 10분에 샀다고 하면 2시 10분의 가격으로 체결이 되죠. 그런데 일반 펀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가격으로 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상장된 펀드, ETF라고 하죠. ETF 같은 경우에는 즉시 그 가격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미래 가격으로 매매되는 일반 펀드가 나는 불편하다 그랬을 때는 ETF를 활용하면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는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도 환매 시 불이익이 있다. 예를 들어 예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1억을 예금해가지고 중도 해지하면은 1억에 대해서 중도 해지 수수료를 물리잖아요.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물리잖아요. 근데 펀드는 일반적으로 중도 환매할 때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이익이 만약에 10만 원 났다 그러면 10만 원의 몇 프로 중도 환매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대상 기간 동안에 만약에 수익이 안 났다 그러면 중도 환매 수수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이나 적금에 비해서 중도 해지할 때 불이익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폐쇄형 펀드는 황금성 위험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만기까지 매도할 수 없는 펀드를 폐쇄형 펀드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불편하면 개방형 펀드를 선택하면 되죠. 개방형 펀드는 만기 이전에도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한 상품이니까 폐쇄형 펀드가 불편하다 그러면 개방형 펀드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환위험이 있죠. 환율이 올라가거나 떨어짐에 따라서 수익이 더 날 수도 있고 더 크게 손해가 날 수도 있죠. 그런데 환위험이 나는 불편하다 했으면 환해지 상품들이 있거든요. 환해지 상품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에 좋지 않은 점이 있지만 이 좋지 않은 점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은 충분히 펀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에게 좋은 펀드 고르는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펀드가요, 우리나라에 한 10,000개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펀드가 있는데 그 펀드를 내가 다 조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금융기관 직원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주식 분석하듯이 펀드를 하나하나 분석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죠. 물론 투자 설명서에 다 나와 있지만 투자 설명서가 보통 A4 기준으로 해서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걸 다 읽을 시간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전문용어로 돼 있어서 읽는다 해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펀드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이 4가지를 한번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펀드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투자 성향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깨지는 거 싫은 안정 성향이다. 또는 나는 좀 깨지더라도 크게 먹는 거 좋다. 이 2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죠. 나는 조금 깨지는 거 진짜 싫어한다. 이런 사람인지 나는 조금 깨지는 거 내가 감수할 텐데 높은 수익을 원한다. 그런 건 공격 성향인 거죠.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펀드를 고를 때 증권사 직원이나 은행 직원한테 나는 깨지는 거 싫어하니까 좀 위험한 펀드는 싫다.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조금 손실 가능성이 있더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 이걸 먼저 말씀하셔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펀드를 선택하는 게 좋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펀드는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이 가장 위험한 펀드, 그러니까 주식이나 파생 상품이 가장 많이 포함된 상품이 1등급이고요.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주식이나 파생 상품의 비중이 적은 상품이기 때문에 더 안전해지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정 성향에 가깝다고 하면 위험 등급 5등급, 6등급에 가까운 펀드가 유리하고요. 나는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이다 그랬을 때는 1등급이나 2등급 펀드가 좋은 거죠. 그래서 투자 성향을 여러분들이 그 증권사 직원이나 은행 직원들한테 가르쳐 드리면은 거기에 맞는 펀드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수익률 반드시 중요하죠. 펀드에서 수익이 안 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수익률을 볼 때 최근 수익률, 1개월 수익률, 2개월 수익률, 3개월 수익률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1년 이상 수익률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펀드는 가입한 다음에 1년, 2년, 3년 유지하다가 환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수익률 말고 1년 이상의 중장기 수익률이 좋은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조사할 필요 없고요. 금융기관 직원들한테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수익률 1년 이상 수익률이 좋은 펀드로 나한테 한 두세 개 소개해달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펀드 규모는 500억 이상인 것이 좋겠다. 너무 펀드 규모가 적은 것은요, 분산 투자를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률의 급등락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 이상인 펀드에서 선택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혼자서 다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찾아가셔가지고 자기 투자 성향, 위험 등급에 관련된 부분이 맞는지를 체크해보고 하시는 게 좋겠고, 수익률이나 펀드 규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사하셔도 되지만은 굳이 조사하실 필요 없이 금융기관 담당 직원들한테 1년 이상 수익률, 펀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기준에 부합하면은 이것은 괜찮은 펀드구나 이렇게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그냥 아무 펀드나 누가 좋다고 해서 고르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의 투자 성향이나 위험 등급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나는 채식주의자인데 어떤 사람이 육식을 주면은 그게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펀드도 나한테 맞는 펀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펀드 환매 기준도 중요한데요. 펀드 환매라는 말은요, 그냥 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주식에서는 파는 것을 매도라고 표현하는데 펀드에서는 펀드를 샀다가 파는 것을 환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펀드는 환매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환매할 때 네 가지 기준도 꼭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상승 추세가 붕괴됐는지 안 붕괴됐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형 펀드를 샀는데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계속 수익이 올라가겠지만 주식시장이 붕괴되면 상승 추세가 꺾이면 펀드도 수익률이 나빠지겠죠. 그럴 때 환매를 해야 되죠. 상승 추세가 한번 꺾일 때.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습니다. 금융기관 직원한테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꺾일 때 나한테 한번 연락 줘라. 혹은 주식시장이 지금 2,000인데 3,000 갔을 때 나한테 한번 연락 줘라. 그럼 내가 그때 환매하겠다. 이런 걸 미리 한번 얘기해 주는 거죠. 대부분 다 금융기관 직원들 관리자가 있거든요. 그 관리자한테 이런 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목표 수익률이 달성되면 환매하는 게 좋겠죠. 나는 펀드에서 연 10% 목표를 가지고 펀드를 운영하는데 연 10%가 됐다. 그러면은 그때 매도해도 되고요. 그다음 손절매 기준에 해당하는지, 수익이 잘 날 때는 상관없지만 손실이 날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손실 날 때 그것을 놓쳐버리면은 손해가 많이 날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한 5% 손해 났을 때 팔았으면 5%에 끝일 건데 가만히 놔뒀다가 한 30% 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립식 펀드든 거치식 펀드든 자기만의 손절매 기준을 한번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10% 이상 깨지는 건 싫다. 그럼 10%, 또는 나는 15% 이상 깨지는 건 싫다. 그럼 15%를 설정해 놓으면은 내가 정한 손절매 기준에 맞게 매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금융기관 직원한테 손절매 이상 어느 시점 되면 무조건 팔아달라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운영보고서를 확인하라. 보통 펀드는 3개월마다 운영보고서를 보내주거든요. 이메일로 보내주는 방법도 있고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법도 있는데 대부분의 펀드 투자자들이 이 운영보고서를 확인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운영보고서상에서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산이 증가했느냐 줄어들었느냐. 펀드 자산이 1,000억이었는데 3개월 후에 온 거 보니까 800억이 돼 있어요. 그럼 펀드 자산이 줄었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펀드가 손실이 났거나 아니면 펀드에 가입한 사람이 많이 빠져나갔다거나 그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죠. 나쁜 신호입니다. 그랬을 때는 판매를 하는 게 좋겠고요. 수익률이 잘 가다가 꺾인다. 이랬을 때도 그 펀드 운영 수익률이 나빠지고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매도를 고려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펀드를 판매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돈이 필요할 때 그냥 펀드를 판매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펀드 투자 도중에 돈이 필요하다. 펀드를 판매하지 마시고 펀드 담보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펀드 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일시적으로 좀 썼다가 다시 갚고 펀드는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펀드 환매 기준 4가지도요.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 직원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일 때 나 환매할 수 있도록 연락 한번 해달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에는 성격이 다른 펀드로 좀 나눠서 펀드를 가입해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형 펀드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은 주식형 펀드에만 몰빵하고 또 해외 펀드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 해외 펀드만 몰빵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 날 수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급등했던 펀드들은 굉장히 급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펀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격이 다른 펀드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고 하면은 성장주 펀드의 25%, 가지수 펀드의 25%, 배당주 펀드의 25%, 인덱스 펀드의 25% 이렇게 성격이 다른 펀드로 분할해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주식형 펀드 25%, 실물형 펀드 25%, 채권형 펀드 25%, MMF 25%. 주식은 굉장히 공격적인 거고요. 실물형 펀드란 것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펀드라든지 부동산이 실물이잖아요. 또 금펀드, 원자재 펀드 이런 거랍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가거든요. 그런데 25%. 그 다음에 안정적인 주식 비중이 하나도 없는 채권형 펀드에 25% 정도 넣고요. MLF에 25% 정도 넣어놨다가 혹시 더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이 MLF에서 돈을 빼서 추가 투자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성격이 다른 펀드로 이렇게 4개 정도 분할해서 펀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제가 동영상 촬영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